마왕 등장. 오늘은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에 나오는 주인공 성진우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성진우가 대장장이 마을을 구한 뒤 신호부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만세근학교회가 상윤이 도우마를 퇴치하고 보상으로 푸른 피아나를 얻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1, 2, 3, 4부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원작의 설정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뀔 수 있고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한성에서 상윤이 도우마와 연락이 끊겼다는 보고를 받은 무자는 최근 들어 상현의 오니들이 하나둘씩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도대체 이것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무자의 생각으로는 상현급의 오니가 귀살대 검사에게 당할 일은 없을 테니 모종의 이유로 자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마치 예전 타마요의 경우처럼. 그래서 무자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오니들을 전부 무한성에 불러들인 뒤 원래는 상현에게만 나눠줬던 자신의 피를 나눠주게 되었고 인간들을 최대한 많이 오니로 만들라고 명령했죠. 지금까지 푸른 피 하나를 찾지 못했던 것은 적극적으로 오니의 숫자를 늘리지 않았던 탓이라고 판단을 했고 엄청난 숫자의 오니들이 함께 푸른 피 하나를 찾는다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니들은 인간들을 습격한 뒤 곧바로 그들을 오니로 만들었고 오니들의 숫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귀살대 검사들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오니들을 퇴치하기 위해 다들 바쁘게 움직였고 새롭게 탄생한 오니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에 그림자 병사와의 수련으로 강해진 귀살대원들에 의해 쉽게 퇴치가 되었지만 워낙 늘어나는 숫자가 많다 보니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죠. 진우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는 오니들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그 오니들을 전부 그림자 병사들로 만들었는데 어느덧 상윤을 제외한 일반 오니 병사들의 숫자가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무자는 어떤 오니로부터 푸른 피아나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오니를 무한성에 데려오라는 명령을 했죠. 무자는 드디어 1000년 동안 찾아 헤맨 푸른 피아나를 찾아냈다며 역시 정답은 오니의 숫자를 무식하게 늘리는 거라고 자화자찬을 했는데 무한성에 푸른 피아나를 들고 찾아온 오니는 바로 타마요였습니다. 무자는 타마요를 보고서 내 저주를 벗어나 나를 피해 도망다녔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다시 푸른 피아나를 들고 찾아왔으니 널 따뜻하게 맞이해주겠다고 언젠가 네가 큰일을 해낼 줄 알았다고 하며 타마요에게 다가왔죠. 하지만 그 순간 타마요는 그 무한성 바닥에 유시로와 함께 만든 어떤 부적을 붙였고 그 부적에서 어떤 결계가 작동하더니 진우가 무한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인간이 들어왔다는 것에 이 녀석은 누구냐고 설마 내게 선물로 가져온 거냐고 물었죠. 타마요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선물인 셈이라며 네 녀석의 약행을 영원히 끝내주고 네 안에 잠들어 있는 열등감에서 해방시켜주겠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무자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너무 건방지다며 이럴 땐 따끔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촉수를 뻗어 타마요를 공격했죠. 하지만 그 순간 진우의 그림자에서 아카자가 튀어나와 무자의 촉수를 받아쳤습니다. 무자는 아카자를 보고서 살아있었던 거냐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텔레파시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이전과 다르게 아카자는 무자에게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어서 다키 유타로 남매 교쿠 한탱구까지 소환되어 무자의 앞에 나섰습니다. 그의 무자는 이것들이 감히 내게 반란이라도 일으키려는 거냐며 나키메에게 전국에 있는 모든 오니들을 이 무한성으로 소환하라고 했고 진정한 오니군주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수천 마리의 오니들이 진우 일행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진우의 그림자 상현 병사들은 각자 흩어져서 그 오니들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일단 타마요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무한성 어디에나 수많은 오니들이 있었기에 진우를 발견하고서 곧바로 둘러싸야 보이려 했죠. 그런데 진우가 싸늘한 눈빛을 한번 보내자 그 오니들은 전부 두려움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진우에게 전혀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타마요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당황했는데 진우는 최근에 일반 오니들을 1000마리를 잡자 오니 학살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그 칭호의 효과는 일반 오니들이 진우에게 공포를 느껴 공격하지 못할 상태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 칭호의 효력이 통하지 않는 오니가 진우에게 걸어나왔고 그는 새롭게 상인의 자리에 올라간 카이가쿠였습니다. 카이가쿠는 약한 오니들은 짜져 있으라고 내가 저 녀석을 베어버리겠다고 했고 무자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번개호흡을 시연한 뒤 씩 웃었죠. 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서 카이가쿠가 귀살대 출신의 오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우는 그의 카이가쿠에게 넌 귀살대였던 거냐고 물었고 카이가쿠는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는 벌써 잊었다며 너도 설마 귀살대냐고 물었죠. 진우는 나는 귀살대의 영주를 맡고 있다며 다른 녀석은 몰라도 귀살대 주로서 넌 내가 직접 처단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카이가쿠는 귀살대 주에게 열등감이 있었기에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 자신이 오니가 된 것이 정답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진우가 전집중 호흡을 쓰고 있지 않은 지금
지금 공격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빠르게 튀어나갔죠. 카야코는 크크 귀살때 쥐라는 녀석이 날 상대로 호흡도 쓰지 않다니 쓸 시간조차 없이 베어주마 라고 하며 칼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진우는 그냥 단검을 휘둘러 카야코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카야코는 분명 호흡을 쓰지 않았는데? 라며 당황했고 진우는 난 호흡 같은 거 쓰지 않고 귀살때 쥐가 되었거든 이라고 하며 유유히 지나갔죠.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인 상현의 오니들은 수많은 오니들을 상대로 압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상현이 코코시보가 나서게 되었고 코코시보는 그 그림자 병사들을 달의 호흡으로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그림자 오니들은 몸을 재생해 다시 덤벼들어봤지만 코코시보의 압도적인 전투력을 뚫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정보를 알게 된 진우는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코코시보의 모습과 여전히 수많은 오니 쪽에 오니가 있다는 걸 보고 잠시 고민을 했고 결심했다는 듯이 퀘스트 창을 열어 어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코코시보는 진우의 모습을 보고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간파했고 곧바로 진우를 향해 뛰어들어 그의 목을 노렸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그림자 병사 하나가 코코시보의 칼을 방어하며 튕겨냈고 코코시보는 그 병사를 보고서 섬뜩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소환한 것은 바로 이그리트, 원래의 세계관에서 전직 퀘스트 때 잡은 강력한 기사였죠. 진우는 원래 처음 이 세계관에 왔을 때 자신의 세계관에 있던 그림자 병사들을 쓰지 못하는 제한이 걸렸었지만 오니 1000마리를 그림자 병사로 수집한 순간 1000마리를 원래의 세계관 그림자 병사 한 마리와 교환할 수 있는 거래창이 생겼고 진우는 코코시보 같은 강한 검사 오니를 상대로는 이그리트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 교환을 했습니다. 이그리트는 긍지 높은 기사였고 거대한 대검을 들고서 전투태세를 갖췄죠. 코코시보 역시 수백 년간 검술만 갈고 닦았던 긍지 높은 검사였던 만큼 절대로 이 싸움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코코시보는 달의 호흡을 시연해 이그리트에게 뛰어들었고 이그리트가 검을 한번 휘두르자 거대한 참격이 나와 코코시보를 덮쳤죠. 코코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활용해 겨우 그 참격을 피했지만 그 참격은 뒤로 날아가 수많은 오니들을 베어버리며 무한성 기둥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코코시보는 참격의 파괴력은 자신보다 높다고 판단해 정면 대결은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스피드 싸움으로 승부를 내야겠다는 판단으로 빠르게 이그리트 뒤쪽으로 접근해 공격을 했죠. 하지만 코코시보의 빠른 검놀림을 전부 다 반응해버린 이그리트는 마치 더 해보라며 방어 위주의 검술을 펼쳤고 코코시보의 모든 다레오 형태를 막아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그리트가 검사를 만나 싸움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진우는 이그리트가 잠시 즐기게 내버려두다가 이제 그만 끝내라는 느낌으로 헛기침을 한번 했죠. 그러자 이그리트는 압도적인 스피드로 코코시보의 칼을 맞부딪혀 박살내버린 다음 순식간에 코코시보의 온몸을 베어버렸습니다. 코코시보는 사실 이그리트와 몇 합을 겨루은 다음 이미 자신보다 훨씬 체급이 높은 상대라는 걸 알았기에 이런 결과는 예상을 한 눈치였고 이런 검사를 밑에 두고 있는 저 성진우라는 인간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며 그저 어이가 없는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죠. 진우는 그런 코코시보에게 다가가 일륜도로 목을 베어버렸고 그를 그림자 병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코코시보가 그림자 병사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제서야 지금 무한성에 있는 상현 오니들이 자신에게 대항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죠. 진우는 최근에 오니로 이그리트를 교환할 수 있다는 걸 알자 혹시 몰라 대장장이 마을에서 이그리트용 일륜 대검을 만들었고 여분으로 일륜도 한 자루를 또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에 대검은 이그리트에게 주고 일륜도는 코코시보에게 준 뒤 그들에게 무한성의 오니들을 쓸어버리라고 시켰습니다. 코코시보는 다시 자신이 일륜도를 가지고 오니들을 베어버리고 있다는 것에 감회가 남달랐죠. 그렇게 이그리트와 코코시보는 순식간에 무한성의 오니들을 베어버렸기에 무한성에는 무장과 무한성을 유지시키는 나키메만이 남게 되었죠. 진우는 방금 전 이그리트와 코코시보와 베어 소멸해가고 있는 오니들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그림자 추출을 시전했고 방금까지 무잔의 병사였던 오니들이 전부 진우의 그림자 병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병력이었고 무잔은 나키메에게 저 녀석들을 당장 무한성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했는데 나키메가 비파를 연주하려는 순간 진우가 빠르게 그녀의 곁으로 이동해 나키메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러자 무한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무자는 그곳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수많은 오니들이 무잔의 앞을 가로막아 방해를 했습니다. 무자는 아무리 촉수로 그 오니들을 죽여도 계속 재생이 되어 다시 무잔의 발목을 붙잡았기에 무자는 괜히 이런 오니들을 만들어놔서 이 고생이냐며 오니들에게 오만 정이 다 떨어지게 되었죠. 그때 코코시와 이그리트가 뛰어들어 무잔을 베어버렸고 무자는 압도적인 재생력으로 재생을 해봤지만 이그리트가 들고 있는 일륜대검은 강한 악력으로 인해 혁도로 붉게 물들었고 그 혁도는
무잔의 재생을 지연시키며 큰 고통을 남겼습니다. 그의 코쿠지보 역시 그 효도를 따라하며 무잔을 베어버렸고 진우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일륜 단검을 강하게 쥐어봤더니 붉게 벽도로 물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죠. 그의 진우까지 합세해 무잔을 갈갈기 베어버리자 무잔은 그야말로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무잔은 태양빛에 고통스럽게 소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째선지 주변에 있는 오니들은 태양빛을 받고도 소멸하지 않는 걸 보고 경악했고 진우는 너는 평생을 태양을 극복하고 싶어 했다고 들었다며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며 무잔을 향해 일어나라를 시전했습니다. 그러자 무잔은 진우의 그림자 병사로 다시 깨어나게 되었고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태양 극복을 이루어내게 되었죠. 하지만 곧바로 진우를 향해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고 진우의 퀘스트 창에는 무잔 퇴치 임무 성공 표시가 뜨며 퀘스트 보상으로 약재료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진우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전 이 세계에서 만난 귀살대 인물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고 귀살대원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를 받으며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편이니만큼 원래 세간의 이그리트를 활용하는 모습을 넣어봤는데 초반부터 이그리트를 소환하면 너무 양악을 하게 되기에 일부러 후반부에만 활약할 수 있도록 장치를 했어요. 항상 이런 먼치킨류의 캐릭을 콜라보하면 캐릭터가 보여줄 수 있는 서사 같은 걸 모두 무시하고 그냥 압도적인 전투력만 딸깍 보여주는 걸 원하는 개초딩 심리 어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이 캐릭터는 더 강한데 왜 그런 모습 안 보여주냐? 이 능력은 왜 안 쓰냐? 혹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댓글이 항상 달리는 거 보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선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구를 부술 수 있는 오공이나 사이타마가 와서 그냥 시작부터 아무런 두서 없이 지구 파괴시키고 끝 이러면 재밌나요? 그런 걸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서사는 이 마왕님이 시나리오를 쓰는 취지와 안 맞습니다. 이 마왕님은 캐릭이 가진 능력만 보는 게 아닌 성격이나 매력 포인트까지 전부 이야기에 녹이고 싶기에 너무 강한 캐릭이 있으면 너프를 시켜서라도 이야기에 녹아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름의 기승전결을 갖춘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온 랩이 한국 웹툰이라 성진우 나왔다고 또 다른 웹툰 작품 주인공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나올 랩이 일본 애니로 나와서 콜라보한 거고 웹툰만 나온 작품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제 선정은 댓글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댓글에 자신이 원하는 캐릭 해달라고 집착하면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혼자 상처받고 구독 취소하고 저한테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떠난 분들 정말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집착 댓글 보면 어차피 떠날 사람이구나 싶어서 오히려 더 안 하게 됩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마왕은 이제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